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야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을 알게 된다고 하죠. 이재명이 취임 이후 큰 위기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제 우리는 시끄럽기만 한 이재명의 깡통 같은 실력을 모두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동 현장으로부터 방금 전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현지 시간 24일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의 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불가항력 선언은 카타르 라스라판 LNG 생산 허브가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이란의 공습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획된 LNG 물량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공습받은 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길면 5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들여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카타르가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입니다. 불가항력 선언으로 5년치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가스 요금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수급에 결정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한가하게 정유사 일벌 100개나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테스트를 받았는데 완전 낙제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만 모면하려 했고 결국 트럼프에게 들켜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박살 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번 이란전으로 인한 위기 돌파 능력 역시 낙제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도 이재명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상황은 제2의 IMF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언론들 역시 침묵으로 이재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낙제점을 받은 실력이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IMF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무려 60%라고 하는데 이따위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나라 밖은 이란 전쟁으로 온 세계가 전쟁 상황에 주목하면서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땠습니까? 수중에 들어온 원유 90만 배럴을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넘겨줬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전 세계가 원유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90만 배럴이나 되는 원유의 행방에 대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팔아서 어떻게 넘어갔다고 속 시원히 밝히면 될 일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정유사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유사들을 겨냥해서 국민 고통을 악용해서 돈벌이에 나선다라면서 일벌 100개를 지시했습니다. 원활한 원유 도입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정유사들에 대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 같아서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운영 참 쉽다. 환율 오르면 서학개미 악마와 집값 오르면 다주택자 악마와 기름값 오르면 정유사 악마와 정부는 돈 쓰면서 생색만 내면 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무려 6,5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재명은 돈 뿌릴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3차 오일 쇼크가 왔으니 국민들은 차량 오부제도 하고 또 밤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도 가급적 피하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자마자 지시한 것이 바로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환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환율도 절대로 진정세는 아닙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나라 경제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현금 살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돈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방선거 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기상천외한 말을 했습니다. 빛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는 힘든 사람에게는 재정으로 메워줘야 된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거둔다. 돈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로 퍼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듯이 말하자마자 하위 50% 약 1000만 가구에 대해서 1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또 돈을 풀면 물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다고 고리원전 1호기를 멈춰세우고 멀쩡하던 석탄발전소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속도전을 벌이다가 울산화력소 붕괴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 장관 김성환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장기 계획을 보고하면서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 재가동하고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석탄 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도 못 내다보는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노인들은 놀러 가는 것이나 마실 가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 찍어서 짐짝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이재명의 시선인 것입니다. 엄청난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장승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재명 정권의 이런 무능에 대해 경제를 침몰시키는 싱크홀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강승민 전 기획관이 SNS에 올린 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초기 중동 전쟁 사태 대응 실패로 경제안보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과 선원들이 꼼짝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어 있음에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으로부터도 구출 사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다. 이러는 사이 이달만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7번이나 발동되고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10원을 넘어갔다. 고유가 고환율로 실물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다. 이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될 것이다.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물가가 뛰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환율이 치솟으면 국민의 생활고는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고 고환율이 자극한 물가 폭등은 실물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 실패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15%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비해 실질 소득 상승세율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는 얼어붙을 것이다. 이것이 곧 내수 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한국 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막혀버리는 제2의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환란을 겪게 될 것인지 두렵다.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경제 안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깡통 정권이었다. 그 첫 단추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를 해결할 만한 이렇다 할 대안도 정책도 없다. 고작 손쓴다는 것이 또 추경 타령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방전으로 내어놓은 그 추경안은 경제안보 위기의 타개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기 확대책이다. 지금 중동전쟁 여파로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설도 확산되고 있다. LG화학은 2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져서 이 공장을 멈췄다.
이로 인해 전남 등 지방 경제가 받을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4월 중순에는 비축유를 개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4월 에너지 대란설이 진화에 나섰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빚어진 에너지 위기와 경제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전무하다. 지금과 같은 중도발 위기 사태를 전혀 예측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으며 그래서 대안도 없다. 모든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며 적흥적이다. 대기업들만 쳐다보는 몰골이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경제안보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름하여 4월 에너지 대란설과 4월 경제위기설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을 에너지 자원 보국으로 만들어낼 아무런 비전도 비책도 없다. 정부는 4월 중순에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했다. 그 비축유가 코끼리에게 비스킷 한 조각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은 안정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찾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일시적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4월 비축유를 방출할 때 자금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는 현 정권도 함께 방출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에너지 위기는 쉽게 해결되면서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두 번째의 큰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 깡통 실력을 짚어봤습니다. 3차 오일 쇼크가 왔다며 국민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뒤로는 대규모 선거용 추경을 하겠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7년 만에 닥친 1,510원의 환율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의 방향타를 잡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은 대가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이재명 정권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